그래서 그 지식들을, 자, 우리 그래머에 있는 지식들을 그냥 지식을 막 음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건 아니죠. 자, 실전에서 사용을 더 잘하고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고 잘 들었다 그럴 때 소리만 잘 캐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생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말하기를 할 때도 내가 자꾸 단어만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꾸 뭔가 패턴에 의해서 그 패턴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 내 모국어를 바꿔야 되는 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외국어지만 모국어처럼 연결을 해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래머를 의존을 한다라거나 그래머부터 이제 내가 사용도 안 해봤는데 그래머부터 하게 되면 이거 뭐에 쓰는 거지 하고 별로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머 자체가 오히려 어, 뭔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게 해서 오히려 사용을 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어가 조금 익숙해지시고 연습량도 조금 확보가 되시고 혹시 이제 충분한 연습량을 이제 이제 확보를 하시고 영어가 어느 정도 내가 소리도 캐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문장도 많아진다 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말하기, 생각하는 듣기가 되진 않아요. 그때 만약에 생각하는 말하기, 생각하는 듣기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소스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소스가 아주 많이 훈련이 되신 분들, 어, 학습이 많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지고, 좀 들을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지는데,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따로 노는 것 같다. 소리는 듣는데 이해를 못한다. 말은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뉘앙스를 구별 못하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그래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머를 시중에서는 글 쓸 때의 문법과 말을 쓸 때의 문법을 구별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글을 쓸 때 문법과 말을 쓸 때 문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말을 할 때 문법은 보통 어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 제가 그 영어권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 와서 이제 뭐 학부 수업이라든지 학부가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걸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어민과 영어가 차이 나는 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막 영어를 막 잡아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더라도. 근데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어학연수는 이제 말 그대로 어학연수죠. 영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말은 밖에서 배워. 술 마시면서 배우는 거야. 친구 만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저같이 굉장히 shy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힘들어요. 거기서도 이제 말은 말로 배우는 거고 글은 우리가 알려줄게. 그래서 글을 알려줍니다. 근데 말이 없는데 글을 하게 되면 잘 안 늘어요. 그리고 어, 잘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머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초급 단계 지나서 이제 중급 단계 들어서고 나는 중급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래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래머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말 문법이 있고 글 문법이 있는데 사실은 말 문법을 먼저 해야지만 글 문법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잡힐 수 있고 글 문법으로 확장을 할 때도 말 문법이 얼마나 단단하게 잡혔냐. 그리고 말 문법이 잡히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많아지고 그 말들을 내가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말 문법을 잘 잡고 있을 때쯤에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연습을 해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글로 연결되는 게 이게 글이고 이게 말이구나 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문법 특강 전치사 우리 오늘의 빅픽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커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명사 덩어리 말뭉치 구구절절 연습법 1강에서 연습했죠. 두 번째는 이 구구절절 말뭉치. 자,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국어 떠오른다고 명사 그냥 번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영어 잘하는 척하는
가짜 교포 같은 느낌 듭니다. 라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1강에서. 자, 그래서 좀 어떤 이제 이 구구절절의 연습 방법, 이 drill을 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해 주세요라고 1강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강에서는 동사는 사실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말뭉치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능 잘 모르고 그냥 동사를 번역해서 막 하니까 동사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어 연결하고 번역하고 해서 썼던 것이다. 근데 앞에 말뭉치, 뒤에 말뭉치를 이어주는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기능으로 내가 사용을 해봤냐? 라고 하게 되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2강에서 살펴봤어요. 자, 3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봤었나요? 자,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동사로 연결을 하는데 뒤에 말뭉치에서 말뭉치는 사실 명사를 던지고 그 뒤에 형용사를 주르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근데 관계대명사를 문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뭐 한 페이지로 정리해도 될 것을 책에는 여러 페이지로 그리고 더 어렵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그걸 내가 한 페이지로 빅픽처로 보는 거죠. 볼 수 있어야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지고 노는 것도 문법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명사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겠어. 명사 that I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명사의 기능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 명사 that helps 또는 명사의 성질을 얘기해야 되겠어. 명사 tha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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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나 관계대명사 이거 쓸 거야 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proactive하게 관계대명사 연습하는 연습 드릴 알려드렸습니다. 자, 사실 말문법은 계속 이제 제가 드릴을 알려드리죠.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저렇게 연습해 주세요. 오늘도 전치사의 디테일한 것도 몇 가지 커버를 해보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을 그냥 사전식으로 주르륵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라는 드릴 위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음, 자, 말문법 정규반 4강. 자, 기초반 내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주세요. 기초반은 매우 쉽습니다. 자, 정규반 지금 따라오시면서 나는 기초반 내용도 조금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기초반 수업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 기초반은 정말 이제 사운드만 공부를 한 초등학생들, 단어, 그리고 원서 읽기 조금 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래머 들어가는 반이라서 혹시 만약에 기대가 되고 궁금하시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쉬울 수 있다. 근데 그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말문법 기초반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반이 지난주에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반은 말문법 정규반이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네이밍하게 될 예정입니다. Alright. 자, 오늘 말문법 정규반 4강 전치사. 전치사 실력이야말로 나중에 고급 영어 실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내가 말 문법을 제대로 잡았다. 그럼 말을 할 때 안 틀리는 거겠죠? 근데 말할 때 전치사를 막 고민을 하면 말은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말 문법이 안 잡힌 겁니다. 그만큼 전치사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나중에 글을 쓰실 때 전치사를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 전치사 몇 가지 쓸 수 있는 options가 보이세요. 아, 저기에서는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근데 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전치사를 또 사용을 비즈니스 문서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 연관되는 group of people,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실력이 나중에 고급 영작 실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전치사는 보통 어떻게 공부하나요? 암기하죠. 그리고 1대1 대응으로 암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으실 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식으로 안 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왜 worst practice인지, 내가 worst practice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est practice는 그러면 어떻게, BP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치사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드릴을 하라 그랬는데 얘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주세요.를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교재는 아, 자, 구조 연습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만들어 둔 이 연습 문제 다들 받으셨죠? 자, 혹시 이 파일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있는데 11번부터 30번까지는 expired 돼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일하는 회사에서는 IT 기술을 가지고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컨텐츠는 대부분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들어서 시험 문제가 필요한 이런 기관에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학습지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예문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문 만들고 문제 은행에 문제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공유드린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DET라는 시험이 있어요. 듀오링고 테스트. 자, 토플 테스트하고 좀 비슷한 시험이긴 한데 자, 거기에 들어가는 지문들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예문인데 우리가 말학습지, 그래머, 말문법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저기 있는 소스를 좀 가지고 와서 이제 회사하고는 잘 얘기를 해서 이 컨텐츠를 사용을 하겠다 해서 지금 말문법 우리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건 프랙티스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연습 문제라는 거. 저희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연습 문제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불충분해요. 막 훨씬 더 많이 풀어보셔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드릴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 연습 문제를 자주 꺼내주시고 많이 연습해주시고 많이 풀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영어 실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말문법이 2기 진행하고 있고요. 자, 3기, 4기, 5기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시그니처 클래스로 로그인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리스닝 특강이죠. 100기가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문법 클래스도 10년 전에도 한번 오픈이 됐었었고 최근에는 한 7년 전에 또 오픈이 됐었었고 항상 이제 수요는 있는데 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이어갈 예정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아,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전치사 내용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알려드린 드릴들이 이번 기수에서 충분히 연습을 못한 것 같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계속 이제 재수강을 통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연습 문제는 동일한 연습 문제를 다방면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드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 Don't worry about it.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잠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1번부터 30번까지의 구조 연습 이 passages들은 아, 원래 1기에서 제가 예고를 드렸었는데 그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참여를 못하셔서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 말문법 8강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문어체 스타일의 이 영어 문장들 다 문어체입니다. 이걸 말문법 클래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어체로 바꾸는 연습까지 하시면 1강에서 8강을 졸업하시게 되는 물론 이제 재수강을 계속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8강 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말의 실력이 구어체 실력이 늘었는지 문어체와 구어체가 과연 이게 구별이 되긴 하는 건지 자 그런 이제 목표로 만들어질 문제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제가 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10페이지부터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16페이지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교재를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놓은 그 자료를 열어보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
일단 자 전치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worst practice, W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안 좋은 건 무지성 암기예요. 일단 재미가 없다. 그리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 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성 암기는 말 그대로 자, 교재 이렇게 적어놨죠.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t 하고 나서 뭐뭐에 어디 어디에서 right? at은 어디 어디에서이구나. Number two in 어디 어디에서이구나. 어디 어디에 똑같네. Number three 3번 on 어디 어디에 똑같네.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숙제 내드리고 숙제는 사실 drill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과감하게 지워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지워보시고 어떻게 숙제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 어디에 결국에 전치사는 결국에는 다 어디 어디에입니다. Why? 전치사는 명사 뒤에 나오잖아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가 전치. 그래서 전치사이지 않습니까? 포지션인데 preposition이라는 말이 자, 전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다 전치사가 명사에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 어디에라고 번역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로 또 번역을 하면 번역이 돼요. Why?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또 모국어를 또 얼마나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다 당연히 어디 어디에로 번역이 되는 거겠죠. 자, 무지성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해가 절대 처음에 완성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집중을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 이해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도 돼. 이제 그냥 내가 방금 이해한 게 무조건 맞는 거야. 평생 맞는 거야. Like, for good. 영원히 맞는 거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Why? 자, 처음에 이해한 건 완성형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이런 방향으로? 이런 그림? 뭐 이런 뉘앙스? 뉘앙스는 말 그대로 느낌이죠. 되게 뾰족하게 그 진짜 뉘앙스는 이 느낌으로 알았던 느낌 정도의 레벨의 뉘앙스가 상황을 만났을 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뉘앙스죠. 자, 그런 게 완성형으로 우리가 탁상 공론으로 될까요? No,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걸 적용을 해주고 그게 정말 이해를 확장시켜주고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 됩니다. 음, 자, 이해를 하고 나면 자, 뭘 해야 될까요?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 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사용하라는 거네 막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막 헷갈리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사용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내가 전치사가 어느 정도의 나 전치사 안 틀려 하는 순간이 오세요. 물론 전치사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말 안 틀리고 얘기하고 글이라는 건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글은 내 사고가 어, 만들어지는 만큼 그 사고를 표현하는 게 글쓰기이지 않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글이란 건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될 테니까 전치사 실력은 그때까지 계속 발전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순간에 나 전치사 안 틀리는데 하는 순간이 오세요. 그때까지는 좀 전치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좋은 예문을 봐주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예문 보기. 자, 혹시 뭐 코딩에 좀 익숙하시거나 뭐 저도 잘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는 일이 맨날 이제 하는 게 좋은 코드를 봐야 된다. 그 좋은 예제를 봐야 내가 이제 그 기본기가 생겨서 진짜 좋은 코드도 짜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코딩에서도 문법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문법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영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문법이라고 거의 이렇게 다 모두에게 유니버설하게 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문법.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간추려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문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법을 보통 만들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책은 책. 그건 그냥 진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broad해요. too general 한 거죠.
그 문법을 내가 말을 할 때 쓰는 것들로 추려서 그 문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이 기준이 되어서 좋은 예문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거 좋은 예문이네 하면서 이 말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전치사도 좋은 예문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좋은 예문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로 제가 드릴을 알려드릴 텐데 뭘 하냐면 comparison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words practice WP는 무지성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BP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best practice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한다면 사용을 하는 건데 it's obvious, right?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을 하는 게 그냥 내가 지금 불완전한 이 이해 상태에서 막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문을 계속 봐주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면서 예문을 또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를 느껴야지 하면 느껴질까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omparison 해보는 겁니다. 내가 in 예문을 보고 있으면 거기다가 at 바꿔보는 거예요. at 하면 이런 해석이 되고 in 하니까 이런 해석이 되고 이제 조금 사용이 되네. 자,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예문, 그 다음에 comparison. 자, 근데 이걸 조금 비껴나가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또한 worst practice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2번 파트, 3번 파트가 분명히 사용이라고 했는데 자, 이걸 말 그대로 진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완성형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나 이해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 전치사 in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도 사용해보고 근데 그게 맞는 영어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 out of 10? No. 2 out of 10 is the best. 아마 20% 맞으면 아마 베스트가 될 거예요. 음, 자, 근데 그 20% 틀린 영어를 자꾸 쓰면, 그 맞는 영어로 자꾸, 맞는 영어, 그러니까, 20, 100% 중에 20%를 내가 맞는 영어를 썼는데, 그 20%를 계속 쓰면, 퍼센테이지가 맞는 영어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날까요? No,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틀린 영어를 계속 쓰니까 틀린 영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예문을 들어야 되겠다. 혹시 연습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연습을 하더라도, 좋은 예문이 들리더라도 그게 들릴까요? 내가 사용하는 이 틀린 영어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양질의 인풋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청취도,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려요. 내가 자꾸 이렇게 이 자기적인 예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원어민 영어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worst practice가 될 수 있고, 이 영어가 되게 가짜 영어일 뿐만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매력 없는 영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영어를 아예 안 하면 될 텐데, 못 하면 될 텐데, 자꾸 이상한 영어를 하니까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이런 글을 써서 자꾸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매력 없는 영어가 될 수 있겠죠.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영어,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글을 써고 싶지 않은 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나 잘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더 확신이 떨어지지? No, 확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나 영어 더 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전치사 연습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더 자신감 있게 못 쓰는 것 같다. 말할 때마다 더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다. 이거 써도 되나? 저거 써도 되나? 근데 그 단계를 거치셔야지만 이제 틀리지 않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예문을 이제 많이 봐주시고 컴패리슨을 방법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at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숙제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또 그 전치사를 공부하는 연습 방법, 드릴이기도 합니다. 전치사 연습하실 때, 그냥 나 at 이제 오늘부터 잘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우리 교재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고요. 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at 보고 있습니다. 1번. 자, 일단 과감하게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at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영어식 사고에 기인한 뭐뭐애가 아니라 나는 키워드를 하나를 쓸 테야. 이게 나중에 도출이 돼야 됩니다. 뭘 하고 나서? 컴패리슨까지 연습하고 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쉽죠? 좋은 예문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예문이라고 함은 자, 어려운 예문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들이 아주 자주 쓰는데, 너무 자주 쓰는데, 매일 쓰는데 내가 그 말을 나도 못 쓴다면 그건 좋은 예문이 됩니다. 그들이 매일 쓰는데 나는 매일 쓰지 못한다 하면 그건 무조건 좋은 예문이에요.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전혀 몰랐던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나는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 그 다음 좋은 예문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20개씩 이렇게 모아서 300개가 넘는 이제 전치사 예문을 모았는데, 자, 우선 예문이 full sentence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좀 시간을 단축시키신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phrase만 하셔도 충분히 해석과 뉘앙스 연습하시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꼭 full sentence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hrase로 만들어 두었고요. 혹시 여기에 나오는 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발음 같이 해줘야 돼요. 인토네이션과 우리가 배우고 먼저 있는 문장 리듬, 에코, 그리고 에코, 조음점, 발음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프레쉬, 내가 활용을 하는 더블, 것입니다. Right, right. 또, 음흠. 또, 자, 나, 이제 comparison 한번 해보세요. 좋은 예문을 본다. 일단, 자, 좋은 예문을 보고 그 다음에 comparison,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전치사를 하나를 정해서 계속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비교 잘 안 되네 하면 다른 걸로 해보셔도 되고, 나 이거 너무 쉬워서 다른 거 해봐도 되겠다. 그때는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나 at 연습할 때 지금은 in 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왜냐면 in은 이런 내가 원어민 영어식 사고에 기인해서 내가 키워드를 뽑는다면 나는 이는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t이 아니고 at home일 때는 어떤 뜻이지? 그러면 at home은 이게 맞겠구나. 뾰족하게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구나. at work라고 했는데 in work는 말이 되나? 이 말이 된다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요즘에는 우리가 AI 툴을 활용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자, 사실 고민하기 전에 답이 다 있으니까, 피드백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치사가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연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 이번 기수에 꼭 한번 다 잡아보시는 걸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난 기수에도 다 풀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 기수에 50명 넘는 분들이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 이제 8강까지 3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이제 끝까지 수강을 해주시고 숙제도 제출해 주시고 하셨는데 전치사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모든 분들이 다 하시진 않으셨지만 하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푸셨어요. 연습 문제를.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완성형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빨리 시작하실수록 좋습니다. 전치사가 내가 고민이 안 되고 들리네? 전치사가 고민이 안 되고 스피킹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고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까지 나오려고 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연습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 체크마크에 있는 이 뜻을 몰라.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사실 좋은 예문을 보면서 가져가는 건데, 아, 이 자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오늘 모든 걸 커버를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n하고 at 했으니까 자, 본문에 충실해서 in하고 at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 Korea, at Korea 도 해보고 자, 하나만 하면 조금 연습이 불충분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and
아, book 한번 해볼게요. 해리 포터, 해리 포터, art, 해리 포터. 꼭 이것만 정답이에요 하는 그런 막 아, 무조건 맞는 정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답들은 있습니다. 반드시 오답은 있어요. 그래서 오답을 우리가 피해가고 나만의 해답을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거잖아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연습이 아니라는 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찾아가는 거구나를 느껴보시고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뮤트를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Korea, at Korea. 자,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해석이 달라요? In Korea, at Korea. 언제 써요? In Korea라고 쓰나요? at Korea가 맞나요? at Korea 안 들어봤는데? 라고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t Canada, at Korea 이렇게 쓰나요? 네. 네, 쓰죠. 그렇죠. 자,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in 쓰고 어떤 상황에서 at을 쓰나요? 그래서 이는 좀 큰 범위의 느낌이고, S는 약간 좀 작은 느낌이에요. 작은 느낌. 네, 좋습니다. 정답. 저 작은 느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연습 빈도수가 있었으니까 아마 웬만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아마 대부분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시연을 해드릴 텐데,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키워드를 잡는 거야. 아, S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느낌이라 는데 그 느낌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작게 우리가 어떻게 작게라는 것을 작은 느낌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키워드를 at은 점이라고 생각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t 막 연습하시다 고민하시면 키워드 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정답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 점 하고 외우고 그러면 지금 연습하는 과정, 내가 중요한 건 이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다 건너뛰고 하시면 또 실력이 안 늡니다. 또 똑같아요. 무지성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점이라고 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점은. 자, 제가 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그러네, 맞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내가 연결을 못했구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태, where I stand에서 그걸 그대로 느껴보시면서 점이라는 키워드를 잡으면 저렇게 적용하라는 거구나. 저렇게 comparison 쓰라는 거구나. 음, 자, 이렇게 뭔가 관역이 있어요. 관역. 근데 여기에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묘사를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at이라고 한다. 딱 찍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뭔가 관역이 있을 때, 어디를 점으로 찍을지 여기를 점이라고 찍어볼게요. 자, 이런 걸 딱 찍을 때 at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look for something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look at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콕 집어서 거기를 볼 때 look at 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go at it. 우리가 어딘가를 딱 목표로 잡아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 going at it 이렇게 얘기하죠. go for it, go with it, go about it. 기타 등등의 전치사를 in도 있죠. go in it, go into it 다 쓸 수 있지만 at it 했을 때는 탁 점을 찍어서 거기를 탁 찍는 느낌. So, at Korea 한번 해볼게요. 자, at Korea는 그러면 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선으로 했네요. 자,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3차원이든 2차원이든 1차원인가요? 자, 1차원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코리아 옆에 재팬도 있을 수 있고 자, 이게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조건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리스트업은 다른 리스팅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 중에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라를 얘기를 했을 때 at Korea의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작은 느낌이겠죠. 뭔가 큰 데서 큰 무언가를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작은 것들의 막 점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 탁 찍는 게 at it, right? at something.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냥 이거 점이야 하고 이렇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라고 하던데요.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을 좀 거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는 어떻게 되겠 at은 점이라고 했어요. 자, 점 또는 지점, 타겟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영어긴 하지만 타겟, 자, 지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는 어떠냐? 아까 범위라고 하셨는데 범위 좋습니다. 자, 범위가 맞아요. 자, 그냥 어디 어디 안에가 아니라 범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보통 스피킹 하실 때 많이 사용해 주세요. 많이 사용을 해 주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사용을 하냐면 in을 쓰지 않으면 그냥 too general, 너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요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잡는데 무조건 큰 범위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범위를 줄여줄 때 in을 많이 씁니다. In terms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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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거나 in the sense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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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맞는 말이고요. 자, 범위라고 아마 잡으셨으면 전지사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어, 상,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범위라고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범위를 제가 이제 범위를 늘릴 때보다는 줄여줄 때 실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허용과 한계 그리고 제한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전치사 많이 사용해 보셨네. 저럴 때 쓰는 거구나. 제한할 때. 그리고 한정시킬 때. 한정시키는 게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근데 허용치. 근데 이때 허용치가 영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 it's okay, permission을 주는 허용치가 아니라 limit의 허용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돼요. 이만큼만 돼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저는 전치사를 키워드를 limit라고 잡았습니다. 하면 전치사가 거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는 아까 점이라고 그랬어요. In Korea 우리 잡아봤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at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t Korea 잡아봤습니다. In Korea 한번 잡아볼게요. 이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고 제한이라고 해서 이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밖을 벗어나면 out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in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제가 리미트를 얘기했습니다. 리미트가 타임 리미트가 어디입니까? 자,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in을 씁니다. So, 자, 우리 본문에 집중해 볼게요. In Korea 하게 되면 이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코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는 South Korea도 있을 테고 North Korea도 있을 테고 또 우리는 South Korea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도 Seoul 있고 경기 프로빈스가 있고 경기도 있고 여기에 인천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대전, 대구, 부산, 부산도 있고 막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는 얘기하는 게 이런 엘리멘트를 막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boundary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보는 게 in이에요. 그리고 이걸 덩어리로 봤을 때는 limit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해석이 될까요? In 2 day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이틀 안에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Why? 자, limit라고 했어요. 그럼 이만큼이에요. 이틀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틀만큼 걸립니다. 이틀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틀 뒤에 한다라는 걸 영어 사용 많이 하시고 뭐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영어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저도 그랬고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을 거고 이는 뭐뭐 안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틀 안이라고 알았는데 within 2days의 뜻이 아니라 in 2days는 2days after구나 라고 잡으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건 그냥 내가 이제 내가 한번 틀려보고 그 상황을 알아봤기 때문인데 이는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네라고 연결을 해주셔야 제가 아까 worst practice가 있고 best practice가 있다 그랬는데 전치사 실력을 만들어가는 practice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보고 연습을 해본 상태에서 이걸 in으로 바꿨을 때 in home 하게 되면 home이라는 이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home 안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home 안에. 자, home 안에는 home을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house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house라고 해볼게요. 가정하니까 추상적이라서 어렵네요. house 안에는 좀 더 쉽죠? bedroom, right? washroom, living room, dining area, and blah blah blah. 자, 뭐 몇 층 집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first floor, garage가 있을 테고, parking lot, 뭐 이렇게 third floor, guest room 이런 것도 in-hous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in을 쓰는 거고, 리미트를 그리는 거예요. at home 하게 되면 뭐죠?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home도 있고 work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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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탁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at home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영어를 listening practice를 하거나 문장 말하기, 스피킹이나 진짜 실제로 내가 conversational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치사를 진짜 쓸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나? 라고 하면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drills를 shifting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번역을 하고 번역에 의존해서 전치사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안 느는 거죠 전치사 실력이. 근데 이렇게 드릴들을 좀 사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치사가 더 편하네. 왜냐면 전치사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편하네. 전치사 왜 쓰는지 알겠다. 우리말 조사보다 훨씬 배우기 쉬울 것 쉽네. 우리말 조사는 제가 배워보진 않았지만 훨씬 쉽네. 이런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던 연습 방법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at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 거고 하시면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전치사가 다 그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뉘앙스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하나 보너스로 하나 더 해볼까요? for하고 2 한번 해볼게요. 자, for하고 2는 연습 문제를 뭘 하나 한번 해볼까요? 206호 혹시 있으신가요? 자, 왜 206호가 생각이 제가 903호에 지금 회사가 903호이기 때문에 903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4903, 903라고도 발음을 하죠. 자, 903 and 2903. What's the difference? How different are they? What's the difference?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 더 해주세요. 자, 뮤트를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 for하고 to 나는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쓴다. 자, 903호를 위해서 903호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903호에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물론 이거는 유닛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닛 903호. 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유닛을. 뭔가 폴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투는 그냥 주는 느낌이에요. 방향 자, 그쪽으로 정답. 주는 느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주는 느낌. 자, 지금 예문 기억 한번 해주세요. Buy it. You. 너한테 준다. Give it. You. 자, 중학교 영문법 시간이 갑자기 되어버렸네요.
자, give it to you일까요? for you일까요? 자, 영문법 시간에 of까지 나오죠. of는 ask만 되는 거야. 외워야 돼.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buy for you가 맞나요? buy to you가 맞나요? 폴이요. 정답. give it to you가 맞을까요? give it for you가 맞을까요? to you가 투요. 맞습니다. 네, 정답. 근데 give it for you 하면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말맛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말문법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by to you도 틀렸는데도 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안 쓰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by to you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말맛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말문법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유가 있어서 for라고 하셨는데 이유 쓸 때 for 쓰죠. 뭐뭐 위해서 할 때도 for 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I work for Samsung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삼성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삼성이 제 고객사이거나 아니면 제가 employee 제 직원이고 거기선 보통 급여를 주죠. 어, 자, 거래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 903, 자, 903호 하게 되면 제가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키를 한번 해볼게요. 열쇠입니다, 열쇠. 요즘에는 하드 키가 아니고 카드 키를 쓰겠죠. 하드 키는 그 쇠로 만들어진 열쇠, 카드 키는 카드로 이건 비밀번호로 많이 하죠. 자, 그럼 비번이면 비번도 펜 넘버도 키가 되겠죠. 어, 자, 근데 the key for it 하게 되면 903호에 이 키를 넣으면 열린다. 뭐 이런 거래 반대 그런 급부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903호이고 2는 뭐예요? 종착지예요. 도착 지점. 종착지. 그래서 give it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도달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의 거래, 그 사람이 기뻐한다. 그랬으면 for를 썼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쓰고 싶으면 for를 쓰는 것이고 뭔가 exchanging something, 자,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가 있으면 아까 제가 I work for Samsung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는 급여를 주고 이유가 된다는 건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결과가 일어나고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럴 때 for를 쓰는 거고. 그래서 the key for 907 하는 것과 the key to 907 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the key 하게 되면 자, 하드키라고 해볼게요. 예전에 그 열쇠 저는 캐나다에 일할 때까지만 해도 하드키를 가지고 카드키, 하드키, 핀 넘버 다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하드키 사용하시나요? 막 키가 그러니까 열쇠가 10개 정도 리스트업이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요거 골라야 돼 할 때 at this, you're looking at this 이렇게 at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키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이건 903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the key to 907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착지만 얘기를 할 때. 근데 이거 903호에 이거 넣으면 아마 열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the key for 907. 자, 둘 다 혼용해서 쓰겠죠. 자, 혼용해서 쓰는데 원어민은 그 말맛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 말맛을 배워보기, 느껴보고 그런 말맛들을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게 확장이 돼서 거의 빈도수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실제로 원어민이 사용하는 경우의 수와 거의 흡사해지면 사실 그 니어 네이티브에 준하게, 니어 네이티브가 준하다는 말인데, 그렇죠? 거의 준하게 내가 영어를 알게 됩니다. 사용을 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전치사의 내용도 우리가 커버를 해봤어요. at, in, comparison 한번 가봤고요. 커버를 해봤고요. for하고 to까지 한번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말문법 시간이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전치사를 커버를 해볼 텐데 매 기수마다 제가 다른 전치사를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해설 강의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할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어떤 이제 좀 잘 안 풀리는 어떤 전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아, 연습 문제는 교재를 활용해서 연습 문제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숙제로 먼저 연습 문제를 조금 해보시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숙제 공지창에 단톡방에 공지 안내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말문법 오늘은 4강 전치사 내용 우리가 커버 해봤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드릴로 연습을 해주세요. 전치사 연습은 worst practice가 될 수 있고 저품질 연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고품질 연습, best practice가 있습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무지성 암기 하시게 되면 결국엔 전치사는 계속 우리가 책으로 봤던 전치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네이티브처럼 전치사 사용하고 싶다. 네이티브처럼 영어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무지성 암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법은 그냥 사용한다가 아니었어요. 좋은 예문을 보고 comparison 하는 연습까지 오늘 한번 같이 커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